재해와 재난과 안전 봅시다. 재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 너무 많은데, 그죠? 네. 자, 재해, 재난은 가끔은 이제 사람이 재난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네. 빌런. 네.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과 사회재해, 재난. 왜 인명재해는 없냐? 인명재해.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재난. 네. 재앙. 자, 보자. 자연재해, 재난은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뭐 지진. 우리나라는 뭐 화산은 난 적이 없지만 지진은 가끔 발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태풍, 홍수, 가뭄, 폭설, 홍염, 폭염, 황사,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재해, 재난에 해당이 되고, 사회적 재난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나죠. 뭐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가, 건축물이 붕괴된다든가, 공사 현장이 무너진다든가, 요새 막 얼마 전에 짓던 아파트도 무너져 버리고, 그죠? 부실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화학물질 유출되는 거, 감염성 질병 확산, 우리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한참 고생을 했었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피해는, 지진은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화산이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아니고, 보통 우리나라 지진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여태까지 일어난 게 보면은 포항이나 경주 지역 같은 경남 지역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요. 그 경남 지역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층이, 이 땅이 끊어지는 게 단층인데, 이 단층 지역이 활성화돼서 아직도 계속 끊어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양산단층대라고 해가지고, 경남 양산, 예, 그쪽에 있는 단층대가 아직도 활성화돼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보통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진은 산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고, 도로나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없죠. 그죠?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까지 큰 지진이 발생할, 보통 뭐 기와짝이 떨어진다던가 건축물이 약간 흔들린다던가 이런 정도는 있어요. 규모가 큰 지진일수록 피해가 크고요.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지진해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지진해일? 쓰나미. 예, 그렇죠. 쓰나미라고 하죠. 네,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쓰나미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잘 없고, 일본에서는 쓰나미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쓰나미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바닷물이 다 뒤로 한번 싹 빠져요. 썰물이 아닌데, 알아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해운대? 그죠? 예. 보면 갑자기 바닷물이 뒤로 쭉 빠졌다가, 그죠? 한 방에 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는 발생할 수는 없어요. 해운대의 재난 같은 쓰나미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대륙이고 여기가 해양 지각이에요. 해양판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가 바다예요, 이제. 네. 너무 올라왔다. 자, 이렇게 생긴 데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요. 일본 땅이 있는 데고, 여기가 일본 옆에 있는 해양에 있는 판, 해양 지각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해양 지각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해양 지각의 밀도가 뭐보다, 대륙 지각보다 커요. 그래서 해양 판이 대륙 지각 아래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크니까 점점 가라앉아요. 근데 얘가 평소 때 계속 이제 멘틀 대류 때문에 이렇게 밀어요. 근데 얘가 뭐 이렇게 민다고 쑥 밀리는 건 아닌데, 계속 밀리다 보면 이렇게 장력이 응축돼 있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와장창 밀리거든요. 우르릉 이렇게 밀려요. 이때 뭐가 발생하는 거야?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훅 밀리죠. 그럼 여기 골짜기 있죠. 여기 골짜기, 여기가 해구라 그래요. 해구. 여기가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해양판이 밑으로 쑥 들어와 버리면, 이 애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큼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바닷물이 어떻게 돼? 뒤로 빠져. 이렇게. 저렇게 쑥 들어간 부분으로 바닷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진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와장창 한 번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우르릉 하고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 지진이 한 번 빵 처음에 터지는 걸 본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진이 다시 뒤에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걸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여진이라고 해요. 그거를. 예. 여진이 왜 오냐?
확 갔죠. 원상태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그죠? 그러니까 밀렸던 이 대륙판이 퐁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퐁 치니까 여기도 바닷물이 확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쓰나미예요. 그래서 갑자기 썰물이 안 돼 바닷물이 쑥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산으로 튀어야죠. 높은 데로. 제일 높은 데로 튀어야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는 원리예요. 근데 왜 이름이 쓰나미일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쓰나미가. 쓰나미가요? 네. 네. 일본인이. 일본 과학자 이름이에요. 저거를 처음에 발견해서 원리를 설명한 사람 이름이 쓰나미예요. 그래서 쓰나미예요. 네, 쓰나미예요. 이런 걸 자꾸 사람 이름을 따지. 보통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여러분 태풍 두 개가 동시에 있다가 태풍 두 개가 서로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요. 태풍 두 개가 서로의 경로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요 태풍 때문에 얘가 원래 가야 되는 길로 못 가고 다른 데로 간다거나, 아니면 얘 태풍 때문에 얘가 원래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밖으로 밀려버린다거나, 서로 태풍이 서로한테 영향을 줘가지고 태풍 경로가 막 뒤죽박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건 또 후지와라 효과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일본의 후지와라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밝혀내서 그래요.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붙인 거 많아요. 신체 기관 중에서도 사람 이름 따서 붙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네. 우리 그 배설에서 신장 안에 있는 구조 중에 사구체하고 보몬주머니하고 그다음에 세뇨관 합쳐가지고 네프론, 신단이라고 하고, 사구체하고 보몬주머니만 합쳐서 뭐라 하면 말피기 소체라고 해요. 근데 그 말피기가 이탈리아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름이 말피기예요. 네. 자. 지어준 줄.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독특하면 영원히 박제되는 거죠. 그냥. 그지? 네. 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공룡 뼈 화석도 우리나라 이름 붙이잖아요. 그 해남에서 발견된 익룡, 뭐 해남 뭐 사우루스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요. 예, 그 지역 이름. 예. 자, 화산은 화산재가 사람이 사는 지역을 덮쳐요. 그다음에는 용암이 흐르면서 마을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화산재보다 원래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화쇄류라고 하는 거예요. 화쇄류. 화산가스가 화산재랑 섞여가지고 한꺼번에 와장창 밀려 내려오는 화쇄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훨씬 무서워요. 왜? 이거 온도가 1000도 정도 돼요. 닿으면 타요. 그냥 사람이 옆에서. 네. 그다음에 화산 기체가 대기 중으로 퍼져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화산은 볼 일이 잘 없죠. 그죠? 그다음에는 태풍. 태풍은 강한 바람으로 농작물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주고요. 집중호우를 동반해서 도로가 무너지거나 산사태가 일어나죠. 막 비도 비인데 태풍은 뭐가 박살나요? 바람이죠, 바람. 그죠? 예. 그다음에 태풍이 해안 근처에 접근하는 시기에 만 좋으면 어떻게 돼요? 해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태풍이 다가오면 기본적으로 해수면이 올라가요. 상승해서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태풍이 다가오면. 근데 인천 쪽은 태풍이 직접 다이렉트로 때리는 경우가 잘 없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을 때 태풍이 보통 제일 많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여기 제주도는 재앙이죠. 맨날 오죠. 어디로 가든 일단 제주도는 지역이고 보통 요 경남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가요. 여기를 때리려면은 태풍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이렇게 급컵으로 틀어서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 태풍이 몇 년 전에 곤파스라고 하는 태풍이 하나 있어요. 인천으로 상륙해서 서울 뚫고서 나가버린 태풍이 하나 있거든요. 예. 곤파스인데 그게 일본어로 컴파스예요. 컴퍼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예, 컴퍼스 뭐. 근데 이 이름을 그냥 태풍 영향 국가에서 10개씩 내요. 예, 그래서 그 나라 이름대로 순서대로 붙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태풍도 있잖아. 매미, 노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노루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사회재해하고 재난은 감염성 질병 확산. 예. 병원체가 동물이나 인간에게 침입해서 발생하는 질병, 중동 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그죠? 메르스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많이 실감은 못했죠, 그죠? 근데
메르스가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사율이 높아요. 네, 메르스에 걸리면, 그러니까 코로나는 치사율이 1% 미만,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메르스는 굉장히 높아요. 20%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는 조류독감, 그다음에는 유행성 눈병, 결막염, 그다음에는 독감, 네, 이런 것들이 감염성 질병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독감이 예방 접종도 있고 걸렸다고 해서 그냥 아프긴 한데 뭐 죽진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구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감에 걸려서 그때 많이 죽었어요. 네, 굉장히. 그 다음에는 원인은 병원체의 진화라고 하는 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요번에 했던 코로나도 숙주가 누구라 그래요? 박쥐라고 하죠. 박쥐는 진짜 5만 가지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 바이러스의 온상이에요, 온상. 예, 근데 이 박쥐가 근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건 박쥐를 누군가 먹는 거예요. 박쥐를 잡아먹는 거. 안 먹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박쥐를 잡아먹는 거예요. 굳이 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예. 근데 원래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날개 달린 거는 비행기 빼고 다 먹고, 다리 달린 거는 책상 빼고 다 먹는다면서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모기와 진드기 같은 매개체의 증가. 모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진드기. 예. 진드기도 물리면 밖에서 물리면 유행성 출혈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드기나 쥐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고, 인구 이동,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무역의 증가. 요새는 어느 나라에서 한번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가 그냥 다 퍼져버리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 유럽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 조선까지 오는데 한 3달 걸렸대요. 3달. 근데 지금은 중국에서 그때 코로나가 우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우리나라에서 첫 환자 나오는 데까지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인접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가 많이 막 교류도 많고 금방금방 이동을 하니까 1일 생활권이잖아. 거의 하루 만에 가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빨리 퍼지죠. 그래서 지구적 규모로 확산돼서 수많은 사람과 동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유행하면은 WHO에서 뭘 내려요? 전 세계 유행이다 라고 하면 딱 내리죠. 뭐라고? 아, 겪었잖아요. 우리 이거 종료됐잖아. 어? 팬데믹. 그렇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을 내죠. 전 세계가 다 이걸로 유행한다. 그러니까 끝나면 뭐라고 그래? 엔데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엔딩 팬데믹에서. 야생동물에게만 발생하던 질병이 인간에게 감염돼서 이거 아까도 그랬죠. 먹어서 그렇다고. 예. 특히나 생으로 먹어서 그래. 생으로. 예. 예. 새로운 감염성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메르스 예방법 예전에 나왔을 때 봤어? 병원 가보면 낙타고기를 섭취하지 마세요. 네. 낙타젖으로 만든 거 먹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낙타고기가 어디 있니? 세상에. 자, 낙타고기가 없어서 안 걸린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화학물질 유출되는 거는 작업자의 주 부주의 관리 소홀, 운송 차량 사고, 시설물의 노후화 이렇게 돼 있는데, 화학물질 유출돼서 이게 독성물질 유출되면 되게 치명적이에요, 사람한테. 예. 그래서 작업자의 뭐 폭발, 화재, 환경오염 등을 일으키고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돼서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폭발로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큰 피해를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화학물질이 계속 노출되면은 이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큰 질환에 걸리게 되죠. 그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이제 산업재해라고 불러줘요. 그런 거를. 네. 여러분들 예전에는 진짜 많았어요.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되게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진 레이온이라고 하는 데서 저 산업재해가 저로 화학 유독물질에 노출돼서 굉장히 돌아가시거나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번 나무위키에 원진 레이온 사건이라고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최악의 산업재해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 다음에 운송수단 사고, 열차, 항공기, 선박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원래 교통사고보다 훨씬 더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대신에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죠. 그죠? 예. 그 선박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몇 년 전에 세월호 침몰 사건 때도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예. 선박이나 비행기는 안전하진 하지만 한 번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사고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선박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경우도 태안에서 예전에 유조선이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예, 굉장히 피해가 커서 아직도 오염된 지역이 있어요. 안전관리 소홀이나 안전규정 무시하거나 뭐 결함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 나와 있죠. 사고가 잘 일어나진 않지만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개념 쑥쑥 답부터 맞춰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한 단원 나가봅시다. 뒤에 거는 그냥 문제 안 풀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이게 그냥 맞는 거 고르면 답인 단원이라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앞에 것처럼. 자, 1번은 O, X. 그 다음에 2번. 자, 이 중에서 자연재해인 거 뭐가 있어요? 자연재해인 거. 일단은 지진. 그죠? 그 다음에는 화산, 태풍, 홍수, 폭염. 그죠? 이거는 자연재해에 해당이 되죠. 이거 누가 봐도. 그죠? 안 배웠어도 알겠죠? 나머지가 사회재난재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뭐가 있냐? 화재. 그죠? 그 다음에는 화학물질 유출, 감염성 질병 확산, 운송수단 사고. 예, 이거는 사회재해 재난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1번은 디귿이고, 예, 2번은 니은이고, 3번은 기억이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O, XX, O, 에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설명합시다. 자, 재해, 재난하고 안전. 자, 대처 방안인데, 자, 일단 지진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때 지질 구조가 불안정한 지역을 피하고,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일단 지어놓으면은 안 되겠죠. 그죠? 지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지면은 무너지라고 고사 지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 지역은 좀 피해서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내진 설계는 뭐냐면은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일정 수준까지 버틸 수 있게. 우리나라도 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진도 한 7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내진 설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구조를 해놔야 돼요. 그다음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옛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 구조물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해서 보강을 좀 해줘야 되겠죠. 요새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철근 없이 난리 공사하거나 이런 거는 지진 나면 진짜 작살납니다. 예, 지하 주차장 기둥 같은 거 철근 없이 지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철근이 들어가서 흔들렸을 때 이렇게 탄성을 버텨줘야 되는데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면 오히려 무너져 버려요. 예, 건물이 안 흔들리면 부러져요.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자가 탄성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흔들리면서 예, 버틸 수가 있지, 없으면 그냥 댕강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해안 지역에서 지진의 일이 발생하면은 예,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죠. 바닷물이 갑자기 썰물 아닌데 뒤로 쭉 빠졌다. 어떻게 된다? 산으로 튀어야 돼요. 무조건. 왜? 다시 쓰나미로 온다라고 했죠. 쓰나미 대피 지역은 전부 다 어디냐면 고산지대예요. 전부 다 높은 데입니다. 옥상으로 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 그러잖아요. 불이 나면, 타고 나면 뭐가 남아요? 재. 쓰나미가 오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다 쓸려봐요. 재도 안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진으로 흔들리면 일단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머리에다 손 올려야 돼요. 왜? 머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일본 초딩 가방 알죠? 짱구가 메고 다니는 거 큰 거 있죠. 무거운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무거워요. 한 10kg 돼요. 가방이.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무겁냐면은 지진 나면 걔네들 가방부터 머리다 이렇게 딱 올려요. 무거운 거 떨어져 섰을 때 머리가 다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단단한 가방을 이렇게 탁 해요. 그거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네, 그거 한 100만 원 돈 해요. 그거 굉장히 두껍고 비싸서. 그다음에 흔들림이 멈췄을 때는 예, 가스랑 전기를 차단을 하고, 왜? 화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져 가지고 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하고, 예, 건물 나갈 때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무조건 계단. 왜? 흔들려서 엘리베이터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건물 밖으로 나오면은 예, 가방 등으로 머리 보호하고 넓은 데로 가야 돼요. 나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넓은 데로 가야 돼요. 왜? 주변에서 무너질 게 없는 데로 튀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대피 장소에 도착한 다음에는 예, 정보에 따라 행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학교에서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지진 훈련? 그다음에는 화산은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화산에 대한 걱정은 잘 없지만 그래도 요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터지면 백두산, 그죠? 백두산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활화산이에요, 백두산은. 터지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만약에. 예? 저희도 죽어요. 백두산이 문제가 터지면 그 화산 용암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화산 폭발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화산재예요. 그러면 그냥 집에만 있으면 집에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화산재가 다 덮어버리면은 바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거예요, 아마. 예. 왜냐면은 태양빛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일본, 중국까지 다 난리가 납니다. 원래 그때 그 기록에 따르면 백두산 폭발했을 때 일본까지 화산재가 다 날아갔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화산재가 실제로는 되게 위험해요. 왜 여러분들 그 영화 있잖아요, 백두산. 네,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그건 막지 않았어요? 그건 영화니까 그러고 예, 실제로는 영화하고는 다르죠. 예. 뭐 문이나 창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의 빈틈이나 환기구를 막는다. 왜 그래요? 이거 화산재나 화산가스가 들어오려고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예, 방진 마스크, 손전 등 예비 의약품 이런 걸 준비해 둔다라고 있는데, 화산재가 여러분들 그 불 피웠었을 때 나오는 그런 재가 아니에요. 돌가루예요. 되게 날카로워요. 그리고 화산재는 물하고 닿아버리잖아요. 얘가 나중에 뭐처럼 굳어버리면 시멘트처럼 굳어버려요. 예, 그래서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마시면 호흡기에 손상이 굉장히 크게 와요, 화산재는. 예. 화산재가 1cm만 쌓여도 재앙이에요. 끝이에요, 그냥. 예. 그 다음에는 태풍은 예, 기상위성 자료 등을 바탕으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을 하고, 그죠? 얼추 맞아요. 예, 경보를 내리고 해안가에서는 바람막이 숲을 조성을 하거나 예, 제방을 쌓는다. 보면 해안가에 보면은 바다 있고 나무들이 이렇게 방림숲이라고 해가지고 예, 바람이 위에서 넘어오는 거를 막는 소나무들 같이 큰 나무들을 좀 많이 예, 심어놓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태풍 오면은 바람 때문에 창문 깨진다고 이렇게 X자로 막 테이프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별 소용은 없습니다. 근데 예. 그다음에 감전 위험도 있고, 선박은 항구에 결박해주고, 운행 중에는 태풍의 이동 경로에서 당연히 피해야죠. 근데 가끔 보면 그 미친 유튜브 애들 태풍 오면 앞에 가가지고 파도 가서 직접 맞아본다고 앞에서 깔짝거리다가 예, 괜히 소방관들한테 잡혀가고. 예. 그다음에 사회재난, 감염성 질병 확산은 우리 이미 겪었잖아요, 그죠? 예, 코로나 같은 경우가 예, 감염성 질병 확산에 해당이 되고요. 예. 병원체가 쉽게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위생에 주의하라는 소리고, 확산 경로. 그래서 확산 경로 차단하는 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마스크 썼죠, 그죠? 그리고 방역 같은 경우도 철저히 해줬었고, 그 다음에 식수는 비누를 사용해서 손만 자주 씻어줘도 여러분들 병에 걸리는 걸 되게 많이 막아줘요. 생각보다 사람 손을 통해서 걸리는 병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얼굴 만지고 뭐 만지고 했다가 입에 뭘 넣고 하다 보니까 손만 깨끗이 씻어도 굉장히 예, 예방이 많이 되고요. 식수는 끓인 물이나 생수를 쓴다. 기침할 경우에 그죠, 예절 있죠, 이렇게 콜록 이렇게 맞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평소에 예방 접종을 하고 예, 면역력을 키운다. 근데 면역력이 뭐 내가 키워진다고 키워지는 것도 아니고 저기 퀘스트가 아니잖아요. 뭐 만렙이야 이런 게 없으니까. 그다음에는 화학물질 유출되는 거는 예, 요거는 좀 위험해요. 실제로 사람한테 굉장히. 피부에 직접 닿거나 유독가스를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유출됐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일단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유출된 유독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죠. 그쵸? 밀도가 작으면은 위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크면 높은 곳으로 가고, 밀도가 작으면은 낮은 곳으로 가고, 바람 부는 무슨 방향으로 가야 돼요? 반대 방향으로 가줘야 돼요. 바람 부는 방향으로 가버리면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운송수단 사고는, 비행기 사고는 뭐 피할 수가 없죠. 이건 어쩔 수가 없고, 배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만약에 배가 침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갑판으로 나와야 돼요. 무조건.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배가 만약에 침몰한다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구명조끼 입고 무조건 배, 선상 밖으로 나와야지. 그래야 가라앉더라도 안에 있으면은 죽어요. 왜냐면 물이 들어와 버리면은 구명조끼에 물이 닿잖아요. 물 때문에 떠요. 그럼 나중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갑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일단은 침몰한다 그러면 무조건 밖으로 나와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냥. 예. 그래서 안내 방송 잘 듣고 운송수단 종류에 따른 대피 방법을 미리 알아둔다. 그래서 요새 승선하면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되게 보기 싫은데 무조건 처음에 틀어주잖아요. 비상 안내구 해주고 안에서 뭐 구명 자켓 꺼내가지고 어떻게 불고 하는 거 다 설명해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배 타도 다 무조건 다 저렇게 해줘요. 예, 구명조끼는 어디 있고 구명정은 어디 있고, 예, 그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 중에 제일 좋은 자리가 원래 비상구 좌석이거든요. 거기가 넓어요. 앞에가 칸이. 예, 그래서 다리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나 안 앉게 해줘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안 앉혀줘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승무원을 도와서 비상구를 열고 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좀 건장한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어린이나 연약한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안 앉혀요. 승무원하고 무조건 도와서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165페이지 그 8번까지만 한번 빨리 풀어봅시다. 5문제만. 4문제. 자, 봅시다. 1번은 디귿이죠. 2번은 리을, 3번은 니은, 4번에 기역, 5번은 미음, 6번에 비읍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은 OX55, 7번은 OX5, 그 다음에 8번은 자, 유출된 유독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크면은 높은 데로 대피해야 되고,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면은 위로 뜨니까 낮은 곳으로 대피를 해줘야 가스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겠죠.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